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인시스입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의 리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선 배터리 비교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두 기기 간의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성능이나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삼성 갤럭시가 유독 인기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해외 스마트폰들도 무섭게 발전을 해서 이제 갤럭시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해외 스마트폰 유통이 거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 갤럭시에 대한 고평가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제조사별 이미지 프로세싱 차이 때문에 이 사진이 잘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눈에 익어버리면 뭐 다른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 뭐 더 잘 나왔다 하더라도 쉽게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분석 장비도 없는 리뷰어가 뭐 이런 걸 좋다 나쁘다 하기 참 애매하게 단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기기의 카메라 스펙은 뭐 삼성 공홈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그 우측의 메인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조리개는 1.5에서 2.4의 가변 조리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1.4 마이크로미터 센서에 듀얼 픽셀 PDAF와 OIS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광각 카메라의 경우에는 1600만 화소의 조리개 값은 2.2고요. 그리고 1.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스마트폰이고 이제 스펙을 봐서도 뭐 사진 결과물이 다를 거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수령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있고 뭐 중간중간 계속 사진을 찍어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간 사진의 경우에는 뭐 제 눈에는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차이가 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진은 아닌 듯 싶고요. 대신에 이제 야간 사진을 비롯한 뭐 저조도에서는 누구나 봐도 이제 구분될 정도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들기 전 잠시 산책하면서 찍어본 사진들로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 리뷰를 보시는데 일단 모바일 기기로는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PC 등의 큰 화면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테고요. 아니면 이 영상 디스크립션에 있는 그 원본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글 픽셀 3 등에 탑재된 뭐 나이트 시프트 같은 기능은 없지만은 뭐 갤럭시 또한 플래그십 한정으로는 야간 사진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뭐 가로등 정도의 광각만 확보가 되어도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사진을 찍어내는 건 여전한데요. 갤럭시 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 뭐 따로 놓고 본다면 둘 다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홍콩판 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걸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보면 이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벽화의 윤곽선 색상 자체가 이제 아예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선 사진에서 보신 선명함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걸 테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촬영했을 때에는 홍콩판은 제 눈으로 본 것과 비슷하게 가로등의 반사를 어느 정도 억제해서 이제 벽면의 색감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내판의 경우에는 홍콩판만큼 빛의 반사를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국내판의 경우에는 사진이 조금 뿌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물의 차이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들에서도 대부분 이어집니다. 자, EXIF의 메타 정보로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조금 더 밝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피사체에 따른 차이죠. 가로등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실제 눈으로 느끼는 조도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두웠습니다만은 촬영한 간판과 벽면이 흰색이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국내판이 ISO가 낮음에도 좌측 측면에 건물들의 윤곽선까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국내판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좌측에 있는 건물을 찍은 건 아니죠. 중앙에 있는 간판을 보면 홍콩판이 국내판보다 조금 더 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울러 노이즈 또한 홍콩판이 조금 더 억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비껴갔지만 아래쪽 건물 입구에 있는 글자들 또한 선명도와 노이즈에서 같은 성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명도는 첫 번째 사진에서 지적을 했었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홍콩판 사진의 ISO 500, 국내판 사진의 ISO 400의 차이. 자, 분명히 이 ISO 값으로는 국내판이 노이즈가 덜해야겠습니다만은 갤럭시 S10 에센셜 국내판의 이미지 프로세싱으로는 그게 불가능한가 봅니다. 노이즈가 좀 심해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콩판과 국내판 야간 사진 차이의 이제 종합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모바일 기기로 이제 작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우측 홍콩판에 비해서 좌측 국내판 사진이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조리개의 ISO 값. 여기에 이제 국내판이 미세하게나마 셔터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사진 또한 눈으로는 비교가 어려울지라도 홍콩판과 비슷한 수준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맞았을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사진 노출이 과다한 것처럼 뿌옇게 나온다는 건 중앙 입간판의 빛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할 테고요. 중앙 부분을 확대해 보면 빛을 처리하는 이미지 프로세싱이 이제 같은 폰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측의 홍콩판의 경우에도 이제 잘 나왔다고 할 정도의 사진은 분명히 아닌데요. ISO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흔들린 사진이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자, 그렇지만 최소한 왼편의 국내판에 비해서는 이제 입간판에 새겨진 글자의 윤곽 처리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사진들 외에도 여러 사진들 찍어봤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홍콩판과 국내판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국내판이 홍콩판 대비해서 노출이 같거나 부족하다는 점. 지금 보시는 사진의 경우에도 셔터 스피드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정도지만은 실제 중앙 부분을 크롭해보면 국내판이 노이즈가 무척 심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과연 이 정도 셔터 스피드 차이로 저 정도의 노이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거기에 AP가 다를지언정 이제 같은 폰이라고 해서 세계 여기저기 판매까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말이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들에 기재되어 있는 EXIF 메타 정보. 자, 국내판의 경우에도 죄다 조리개는 1.5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의 사진 정보나 편집 툴에서 일괄로 기재한 메타값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정리하면서 이제 RC로 사진을 살펴보던 중에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RC로 불러드린 이 사진들의 EXIF 메타 정보인데요. 자, 최대 조리개가 1.5인 건 맞습니다만은 홍콩판의 경우에는 이 최대 조리개 값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편에 보시다시피 국내판의 경우에는 RC에서는 조리개 값을 1.7로 판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는 야간 사진이나 저조도에서 촬영해본 모든 사진들이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건 RC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세한 셔터 스피드나 ISO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사진의 품질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이 조리개 쪽이 조금 더 의심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러 리뷰들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을 했음에도 파일별 용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같은 장면을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해본 사진들을 순서별로 정렬을 해본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사진이 홍콩판이 더 크다는 점, 심할 경우에는 최대 40% 이상의 용량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차피 스마트폰의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각 제조사별 이미지 프로세싱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용량의 차이 또한 이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발생을 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용량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두 스마트폰의 JPG 버전이 다른 게 아닐 바에야 이제 홍콩판으로 촬영한 사진이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홍콩판보다 국내판의 용량이 더 큰 경우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10장 중에 1장 정도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용량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국내판 사진이 홍콩판보다 더 좋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자, 과연 진실은 뭘까요? 제가 국내판을 까기 위해서 이런 걸 조작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촬영해본 모든 사진들은 홍콩판 사진이 국내판보다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국내판 갤럭시 S10 에센셜이 불량이 아니냐 생각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해외 리뷰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은 저 또한 이런 결과가 쉽게 납득이 되진 않아서 이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국내판 갤럭시 S10 에센셜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은 이미 받았습니다. 점검 결과는 현재 국내판 갤럭시 S10 에센셜의 상태는 정상.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동시에 리뷰를 진행 중인 다른 스마트폰들도 있어서 조금 더 사진을 찍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홍콩판과 국내판 갤럭시 S10 에센셜 비교 리뷰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고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DxO 마크 등의 배치 사이트에서 갤럭시 S10 시리즈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판도 동일한 급의 카메라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의 비교 리뷰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아직 게임이나 나머지 리뷰들이 좀 남았죠. 자, 그런 리뷰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중에 다시 또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